자, 우리 창의력이 생존. 자, 우리 요새 맨날 창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분석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항상 이게 시사적으로 히트 치는 것들은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창의력이 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의 창의력부터 테스트를 해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많아요. 자, 여러분 스스로의 창의력이 어느 정도인지. 유료 블록 체험장에서 블록이 자꾸 없어집니다. 오케이? 자녀분 길러보셨죠? 데리고 가보셨어요? 이런데? 유료 블록 체험장? 자녀가 아직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블록 분실 시 책임을 묻겠다는 안내 방송으로 이게 막 블록이 맨날 없어지는 거죠. 뻘이 까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블록 분실 시 책임을 묻겠다는 안내 방송을 했어요. 근데 추세가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판이나 값비싼 블록, 이건 다 싼 블록이지만, 알겠죠? 전부 다 이게 계속 분실률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방송하면 열받죠,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뭐 뻘이꾼이야? 이렇게 도둑놈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갖고는 뭐예요?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이 직원이라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주어진 자료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CCTV, 알바생, 작업대, 안내방송, 블록 정리대, 블록 조립 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어요? 나갈 때 가방 검사.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예요. 이게 나갈 때 가방 검사.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자녀 데리고 와서 체험하겠어요? 가방 검사 받는데? 그죠? 이게 한국에 진짜 이게 딱 벌써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가방 검사하면 어떡해요? 뭐냐? 자, 우리 이거 해결하셔야겠어요. 자, 우리 한번 취업 준비 중이다. 계시나요, 여러분? 오케이? 자, 우리 뭐가 돼야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못하면 안 됩니다. 왜? 네, 저는 항상 삼성 입사 문제입니다. 엄청 재밌으시죠? 네, 그래서 드디어 올해 처음으로 항상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드디어 삼성에서 창의성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게 100% 문제는 아닌 저와 아주 유사한, 살짝 변형한 건데 저런 유사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삼성에서 시험 보려면 맨 처음에 뭐 시험 봤습니까? 삼성에서 제일 유명한 우리 사트 봤겠죠? 근데 사트 본 다음에는 뭐 했었냐면 직무 역량 면접 보고 임원 면접 보는데 그 두 개 면접 사이에 창의성 면접을 갖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갖다 주고서 시간을 몇 분쯤 주는 거냐면 25에서 30분 정도의 준비 시간을 준 다음에 그래서 15에서 20분 정도의 문답 시간을 주어서 했던 게 바로 저 문제를 봤습니다. 드디어 삼성이 저걸 보는 거죠. 창의성 면접을 본 거예요. 저거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죠. 저걸 딱 하는 뽑겠다는데 우리 선생님처럼 가방 검사 하는 순간 제 생각에는 거의 입사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생각에도 입사 안 되시겠죠, 그죠? 오케이. 가방 검사하고 걸린 놈들은 다 감옥으로 보내야죠. 이러면 여러분 어려울 겁니다. 자, 오늘 되게 재밌죠. 올해부터 시작된 거예요. 올해부터. 그럼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이 추세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변해 나가겠는가? 앞으로는 저게 더 보고 더 중요해질 거라는 게 우리 느낌이 딱 오죠. 그죠? 우리 5년, 10년 뒤에는 아마 삼성에서 저거 엄청 많이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고 나온 애들이 면접, 인터뷰 후기입니다. 제가 일일이 여러분 가만 놔둘 리가 없죠. 나오고서 어땠어요? 그랬더니 주제가 전공과 무관. 블록이 전공인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하죠. 이쪽은 블록이 그래서 사실상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맞죠? 사실상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창의력은 물론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네이버 검색 순위에 뭐 또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보셨나요? TVN 토론 배틀 가갖고는 대학생 애들 좀 나와서 쿠사리 팍팍 줬더니 뭐라 그러고 그러는데 자, 그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시된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렸던 학생들한테 대학생 토론 배틀에서 드렸던 문제가 조선시대 왕들 중 역대 왕들 중 가장 저평가된 왕을 갖다가 예를 들고 그 이유를 갖다 설명하시오였거든요. 그게 현대자동차 입사 문제였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전 낸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가 그걸 나오면서 PD랑 얘기하면서 15팀 들어오면 5팀 정도는 세종대왕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5팀이 세종대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종대왕을 역사적으로 저평가됐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거꾸로 요새는 뭐냐면 뭔가 거꾸로 막 창의적인 뭔가를 해야 돼. 이 역발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역발상은 그런 역발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역발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왜?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뒤집는 거죠, 걔네들은. 제 말이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역대 왕들 중 가장 저평가된 왕을 들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저는 문제를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얘는 거꾸로 역발상을 하는 거죠.
아, 조선시대 왕조는 저평가, 세종은 엄청 고평가됐지만 또 상대적으로는 저평가된 거 아닐까? 이게 문제를 뒤집는 역발상. 이건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출제자에 대한 반란이죠. 그래서 그날 내가 했던 친구가 혹시 텔레비 보시는 친구 있지만 경순왕 딱 하는 순간 아, 얘는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거꾸로 걔가. 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걔가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정확하게 그 뒤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왜 경순왕은 위대한 왕이냐 그랬더니 끝까지 맞서서 전쟁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근데 그걸 피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뭐냐? 공리주의적 관점이라는 거죠. 통일신라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실현했기 때문에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경순왕이 최고 훌륭한 왕이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걔네들이.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경직된 자세로 준비하면 오히려 불리하겠군요. 뭐 이게 당연히 경직된 자세로 준비하면 당연히 불리하겠죠. 이게 제 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게 그런 힘들이 딱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제가 하면서 제일 황당했던 친구가 뭔지 아세요? 자, 정말 이거는 걔는 자기는 스스로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냐면은 역대 왕들 중 가장 저평가된 왕을 설명하고 이거 정확하게 우리나라 역대 왕들 중 가장 저평가된 왕을 들고 그 이유를 설명하셔요. 근데 걔가 누구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상상도 초월합니다.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한 팀. 방송이 안 됐는데. 근데 왜? 걔가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요. 걔가 이상한 친구도 아닌 거예요. 근데 걔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토론을 역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역발상을 억지로 찾아내는 거죠. 그건 절대 창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걔는 들어오면서 자기가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조선시대 왕들 중 저평가된 왕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예수예요. 그러고 나서 왜 그러느냐? 예수가 알고 보면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이미 우리나라의 레스토리 교수로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임진왜란 때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걔는. 예, 예. 그러면서 뭐 소서행장이 임진왜란 들어올 때 들어왔던 갑도 기요마사와 소서행장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예, 그래갖고 기독교 신자 나중에 자살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왜 뭐가 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고 나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랑 반대파가 싸우잖아요. 근데 가등청정은 누구? 도요토미 히데요시 편을 들었단 말이죠. 아죠. 도쿠가와 이에야스야 편을 들었습니다. 근데 소소행장은 뭐가 돼야 됐습니까? 반대편 들었거든요.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이 이겼잖아요. 그럼 소소행장 괜찮아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다 전부 다 뭐 합니까? 대부분 활복하는데 기독교는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소행장이 활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걔는 그런데 그거는 창의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한 거랑 똑같은 거냐면 블록 게임장을 왔는데 해결하라고 그랬더니 이거 문 닫을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블록 게임에서 얼마나 번다고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그게 창의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여기 나왔더니 우리 블록 체험장 대신에 게임 체험장으로 바꿉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창의적 사고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이미 말씀드리겠지만 창의적 사고는 여기 제가 지금 미리 써놨는데 문제에 대한 이해라고 그랬죠. 그게 똑같이 뭐냐면 상황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 창의적 사고가 아니에요. 그건 망상이에요. 좀 이따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창의적 사고가 우리는 맨날 창의적 사고 하는데 이 강의가 끝나고 계시면 개념이 싹 잡히실 거예요. 창의적 사고가 뭔지.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걸 보고 있다라는 게. 경직된 자세로 준비하면 오히려 당연히 불리하죠. 자, 삼성이 왜 이런 시험 문제를 받느냐? 너무나 간단한 거죠. I will make a prediction. 난 예측하겠다죠. 오케이? Samsung will be out of the smartphone business. 원래 발음이 이렇지 않아요? Within 5 years. 이게 제 발음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난 예측하는데 삼성이 5년 안에 핸드폰 사업에서 물러날 거라는 거죠.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원래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IT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걸 보는 순간 위기감을 안 느낄 수가 없죠. 그죠?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린 딱 알지만 삼성하고 애플하고 여러분 뭐 했습니까? 미친 듯이 서로 소송했죠. 그죠? 세계적인 소송을 벌였었죠. 그래서 서로가 다 특허권 침해했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야, 너 우리 특허 침해했어. 난 니네 특허 침해했어. 막 싸웠잖아요. 자, 이게 삼성이 애플한테 걸었는 거예요. 야, 애플, 니네 우리 전력 제어 기술 침범했잖아. 야, 애플, 우리 무선 단말기 데이터 서비스 제공 기술 침해했잖아. 야, 애플 무선 자원의 효율적 사용 기술 침해했잖아. 예, 애플 CDM이 관련 기술 침해했잖아. 자, 느낌이 오셔야죠. 삼성이 다 침해했다고 하는 건 뭐죠? 예, 기술이죠. 그래서 기술의 삼성이에요. 우리는 삼성을 얘기할 때 기술의 삼성입니다. 근데 거꾸로 삼성이 아까 보셨지만 창의성 면접 시험을 봤잖아요. 그죠? 기술은 창의성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테크닉이죠. 테크닉 보고 크리에이티브라고 하지 않습니다.
테크닉이 뛰어난 사람 보고 우리가 크리에이티비티하다고 아직 얘기하지 않죠. 맞죠? 어떤 사람이 테크닉이 굉장히 오케이? 여자 우리 친구한테 굉장히 잘생기셨는데 여자를 되게 잘 꼬세요. 그러면 그걸 뭐래요? 아, 저 친구는 여자 꼬시는 기술이 여자 꼬시는 테크닉이 참 훌륭해라고 얘기하지. 넌 참 창발적으로 여자 꼬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럼 거꾸로 애플이 삼성한테 침해했다고 하는 건 뭐죠? 첫 번째, 밀어서 잠금 해제죠. 그죠? 미쳐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돼? 탭 확대 쭉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바둑판 모양 아이콘 배열. 아, 저게 뭐야? 자, 맨 마지막에 죽습니다. 둥근 모서리. 이해됐죠, 여러분? 오케이? 완전 다른 거죠. 우린 금방 느낌이 옵니다. 아, 테크니컬하다. 아,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둘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길지 엄청 궁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가 이길지 궁금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애국심. 그래도 삼성이 이겨야지. 삼성이 밉긴 하지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미운 구석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삼성인데. 이게 하나 첫 번째. 오케이? 야, 애플 잡스 저 새끼 뭐야? 이게 딱 두 번째. 오케이? 애플 일부 매니아도 있었겠지만 근데 3년 전에 붙었던 거를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 뭐가 되느냐면 이거는 테크닉과 크리에이티비티의 싸움이에요. 어느 게 이길 거냐의 싸움이죠. 그걸 보는 시각이 바로 삼성과 애플과의 싸움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이거 하나만 딱 가져가셔도 되는 거죠. 삼성과 애플이 붙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테크닉과 크리에이티비티가 붙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년 전에 누가 이길지 몰랐죠.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거의 승부가 났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거의 almost 누가 이겼어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이익이죠. 이게 딱 2013년부터 딱 비교해 볼까요? 2013년부터 비교하면은 애플이 93%가 성장을 했죠. 영업이익이. 근데 삼성이 9%가 성장했습니다. 정리되셨죠, 여러분? 비교가 안 됐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격차가 착 벌어졌죠. 그죠? 애플도 스마트폰 미래가 쉽진 않지만은 그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 크리에이티비티와 테크닉의 싸움은 실질적인 크리에이티비티의 싸움은 승리로 끝났죠. 아니면 거꾸로 여러분 지금 애플이나 자 구글이 삼성 잠깐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게임을 한번 가봅니다. 우리 스마트워치가 나왔습니다. 갤럭시 기어 S2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뭐예요? 애플워치가 딱 나왔죠. 자, 우리 갤럭시 기어 S2의 장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격이 좀 싸요. 대단한 장점이죠. 자, 더 놀라운 장점이 나옵니다. 3G 또 나오기 시작하죠. 기능 탑재. 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배터리가 오래가요. 배터리 기술이 좋죠. 그 다음 뭐가 됐습니까? 저장 공간이 넓습니다. 최고죠. 근데 여러분 애플워치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디자인, 재기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둥근 모서리죠. 아이폰과 두수한 연동, 다양한 앱, 충성도 높은 고객. 게임이 다르죠. 그래서 둘이 시장에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에서 딱 싸웠더니 자 뭐예요? 2014년 3분기까지 스마트워치 시장에 삼성이 70%를 먹고 있었습니다. 애플은 여러분 어땠냐? 없었어요. 왜? 안 내놨으니까. 근데 애플이 내놓자마자 애플이 이렇게 되죠. 삼성이 이렇게 되고 맛이 쭉 가는 거죠. 그래서 테크닉과 크리에이티비티의 싸움은 이제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테크닉이 못 이기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이 전성기 때 뭐였었어요? 언제였죠? 15년쯤 전쯤. 그때 10년, 20년 전이죠. 자, 그때 삼성의 힘은 바로 뭡니까? 황해 법칙이죠.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황해 법칙이 뭐였습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오케이? 예, 바이트 용량을 2년에 한 번씩 뭐야? 2배 시킨다. 이게 황해 법칙이죠.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반도체를 갖다 용량을 매년 10년에 한 번씩 뭐예요? 2배로 만든단 말이야, 매년으로. 근데 그걸 해냈죠, 삼성이. 그리고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들었지만 요새는 잘 못 들으시죠. 어렸을 때 여러분 한 10년 전 기억해 보세요. 맨날 뭐예요? 기술의 삼성. 그죠? 기술의 삼성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삼성은 기술의 삼성이라고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쫓아가 보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딱 혼나고 나니까 도대체 그럼 세계적인 기업들인 구글이나 애플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라는 거죠. 딱 봤더니 구글 와우 뭐 하냐면 직원 20명짜리 회사를 700억 주고 사왔습니다. 네, 구글이 이 직원 20명짜리 700억 주고 사왔죠. 이게 바로 무슨 회사입니까? 드론 회사죠. 요새는 여러분 아실 텐데 이 드론을 뭐 하겠다? 띄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론에서 뭘 하겠다 여러분? 예,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어디에다가? 아프리카나 아랍 같은 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인터넷이 안 들어오잖아요.
예, 거기다 띄워서 사람들이 바로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겠다라는 게 구글의 계획이죠. 그럼 여기에들은 이제 왜 완전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다운을 받는 순간 우리처럼 2라고 받는 게 아니죠. 우린 어디 들어간다 그래요? 인터넷 들어가서 구글 찾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들어가는 순간 2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글로 들어가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모르죠. 인터넷 이꼴 구글이죠. 다른 거죠. 자, 아주 재밌는 거죠, 여러분. 자, 뭐가 되느냐? 네스트라는 회사입니다. 자, 네스트라는 회사는 이거 만든 사람이 재밌는 친구인데 토니 파텔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애플 옛날에 아이패드 알죠? 아이팟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팟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가서 만든 회사가 바로 네스트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네스트라는 회사를 구글이 32억 불에 인수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한 4조 조금 안 준 거죠. 근데 매출은 3천억밖에 안 나오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만드는 게 뭐냐면 소방화재 감지기. 예, 별거 아닌 회사잖아요. 그 다음에 온도 조절기. 이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걸 얼마 주고 인수했다? 3천억 주고. 3,500억 매출도 3,500억밖에 안 되는데 4조 주고 인수한 거죠. 왜? 귀뚜라미 보일라. 그게 무슨 4조냐 이거죠. 그게 아니죠. 얘네가 뭘 한다?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요 귀뚜라미 보일라. 내가 없어도 온도 조절해준다. 이건 기본이고요. 우리 선생님의 생활 패턴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보통 따뜻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좀 더 더위를 좀 남들보다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추위를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더위를 괜찮아요. 더위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같은 분은 보통 사람이 26도면은 더위라니까 보통 사람은 예를 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27도면 에어컨을 튼다면 우리 선생님은 29도쯤부터 에어컨이 틀어집니다. 왜? 우리 선생님의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저게 되는 겁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온 디맨드라고 그러죠, 요새. 네. 맞춤형 수요자 주문 전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간다는 거죠, 구글하고. 자, 애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뭐겠어요? 드디어 삼성에서 뭘 전출했다 그러죠? 전장 차량 사업에 전출했다 그러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뭐예요? 20년 뒤에 운전하겠어요, 우리가? 아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자동차 수명이 보통 10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5년 뒤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겠지만, 예. 뭐라 그래야 돼요? 정확하게 무인 자동차라 그래야 돼요?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라 그래야 돼요?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여러분 다 우리 돌아다닐 겁니다. 그럼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아다닐 때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한 20년이면 여러분들 아마 운전 안 하실 겁니다. 그죠? 예. 아마 우리 자제들은 우리 어린애들 지금 막 태어난 애들은 드라이브 라이센스라는 개념을 모르고 살 거예요. 그 100%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도 당연히 전장차량에서 뛰어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웃긴 거죠. 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사실 좀 웃기긴 하죠. 미래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나왔는데 이건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이건 사실 열심히 디자인하고 예쁜 디자인이지만 좀 어이는 없습니다. 왜? 아직 핸들 있죠. 네, 자율주행 자동차에 무슨 핸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벌써 느낌이 딱 오시죠. 내가 핸들 만드는 회사에 있으면 우리 회사 앞으로 또 어떤 회사 어렵겠습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말도 안 되죠, 이거. 백밀러가 왜 있어요? 자율주행 하는데 백밀러를 누가 본다고? 컴퓨터가 백밀러 봐요? 뒷차가 쫓아오나 보다. 컴퓨터가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저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또 뭐도 없어질 것 같습니까? 램프도 없어지겠죠, 앞에. 그죠? 왜 밤에 왜 라이트 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이트 트는 이유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보려고 그러잖아요. 운전하는데 불편한데. 근데 컴퓨터가 왜 앞을 왜 봐요? 그죠? 센서로 다 아는데. 그런 건 다 없어질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자율주동차 동영상 하는데 왜 구글이 하냐는 거죠.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그러는데 왜 구글이 할까요? 이상하잖아요. 구글이 뭔데 지네가 왜 우리 벤츠도 아니고 BMW도 아니고 아우디도 아니고 왜 구글이 저걸 하냐는 거예요. 정답. 구글이 만들었으니까. 그럼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이해 못 하시겠죠. 구글이에요, 저거 전부 다. 구글이 없으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돌아가서 2004년으로 돌아갑니다. 미국 국방성이 뭘 하냐면 매년 국방 무기를 갖다가 개발시켜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매년 뭐 하냐면은 그 어떤 것 올해 주제는 이거야. 그럼 사람들이 응모할 거 아닙니까? 그럼 1등한 사람한테 엄청난 포상을 주고 그 기술을 가져옵니다. 2004년 미국 국방부에서 했던 게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150마일을 갖다 달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응모했겠죠, 거기에. 내가 다 실패했습니다. 제일 많이 달린 게 7마일인가 달리다가 여러분 꼬꾸라졌습니다. 그게 2004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 국방부와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100년 안에는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10년 만에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든 게 구글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이렇게 싹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알겠죠? 제 이름이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내가 컴퓨터에 한마디로 내가 쫙 가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뭘 것 같습니까? 여기가 길인지 강인지 바다인지 건물이 있는지 아니면 목장밭인지 아니면 교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거부터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됐죠. 왜? 지금은 기본적으로 알아요. 자동차가. 여기는 길이라는 걸. 왜? 구글맵. 금방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가 여기가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동차가 해야 될 거는 뭐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네. 앞에 있는 게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앞에 가는 자동차가 몇 킬로인지, 저 신호등 색깔이 빨간 건지 파란 건지만 알면 되는 그 게임으로 변한 거예요. 그 게임을 바꾼 게 구글이에요. 이해가시겠죠? 왜 구글 자율자동차가 나왔는지.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깜짝 전혀 모르셨던 얘기죠. 그래서 구글 자율자동차예요. 만만한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저거 이전까지 엄청 테스트했죠. 구글에서. 사고 빵건 났습니다. 거꾸로 사고가 20몇 번 있었거든요. 무슨 사고인지 아세요? 사람이 운전해서 저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장까지 가지고 갈 때 사고가 나지 올라간 다음부터는 사고가 안 나요. 웃으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비행기도 자동 항법 장치로 해서 추락한 비행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셨다가 화장실에서 기장님 만나면 깜짝 놀라잖아요. 기장님 여기 있으시면 그게 제일 안전할 때예요. 알겠죠? 기장님 화장실 왔을 때가 제일 안전할 때예요. 비행기는 자동 항법 장치로 가고 있으니까. 기장이 안 보일 때가 무서운 거예요. 기장이 운전하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뒤에 또 나오겠지만 또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뭐냐? 컴퓨터는 당연히 지금 근데 자율자동차가 왜 안 되고 있을까요? 뒷골목을 못 하는 거예요. 뒷골목. 네. 나머지는 다 다닐 수 있어요. 뒷골목을 못 가요. 하여튼 여러분 재밌으시죠? 네. 구글은 확 갔죠. 그죠? 아 저렇구나. 저게 삼성 면접이 이 시대 흐름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글이 들어가면 애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애플이 제일 잘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디자인이죠. 이게 딱 보세요. 안 타고 싶어요, 여러분? 타고 싶죠, 여러분이 딱 봐도. 애플이 만들면 이렇게 만들지 않겠어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 애플스럽죠, 차가. 그죠? 여기 있지만 애플 컨셉, 그죠? 카 컨셉. 딱 애플스럽잖아요. 야, 애플스럽다, 저 차 진짜. 야, 타고 싶다. 그 다음에 타면 이 안에 뭔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배열도 다 바둑판식으로 배열되어 있고 둥근 모서리잖아요 지금 차도 그죠 미쳐버리는 거죠. 둥근 모서리 따라하면 또 특허 추구해놨다고 또 소송하겠죠. 그죠? 우리 차 둥근 모서리 따라했다고 그잖아요. 오케이? 밀어서 문이 열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밀어서 잠금 해제 이 새끼들 그죠? 밀어서 잠금 해제 둥근 모서리 안에 들어가면 바둑판식 배열 딱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차도 이렇게 쭉 늘리면 확대되고 이 새끼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놈들이에요. 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현재 미국이 1년에 1,640만 대가 팔립니다. 평균 가격이 31,000달러거든요. 저거 시장의 10%를 먹으면 55조입니다. 10% 먹으면. 근데 자동차가 미국만 팔립니까? 저 시장 규모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게 이제 감이 다가오시죠. 아 이게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나가고 있구나. 상상도 못하는 시대로 우리가 바뀌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바뀌어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 생활하시려면 20년 뒤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20년 뒤에. 왜? 우리 운전 안 할 거라니까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갈 겁니다. 그게 구글일지 애플일지 이해되겠습니까? 현대차일지 뭔지 몰라요. 근데 느낌은 있죠. 삼성일지 뭔지 몰라요. 다 느낌은 있잖아요. 그죠? 아 이 게임 이거 단순한 기술 게임이 이게 딱 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20년 뒤엔 뭐 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누구랑 놀 것 같아요? 20년 뒤에? 100% 로봇하고 놉니다. 요번에 우리 한국인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누구죠? 손정희 씨죠. 이건희가 아니라
오케이? 손정희 씨가 알리바바 한 건으로 여러분 얼마 벌었습니까? 50조 벌었잖아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예? 한국인 출신 제일 부자는 물론 김정은하고는 좀 비교하기는 어렵겠다. 그죠? 그 친구는 엄청난 그 친구 그냥 북한 땅에 다 나가니까 그 부동산만 얼마야. 자 어쨌든 근데 김정은 빼고 우리 손정희 씨가 제일 벌었다. 손정희 씨가 회사 세운 회사가 뭡니까? 소프트뱅크. 그 소프트뱅크 안에 하나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뱅크 로보틱스죠. 거기서 여러분 뭐가 돼? 휴먼 로이드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1월 달에 2016년 1월 27일인가 그렇죠? 손정희 씨가 휴먼 로이드를 하나 내놨습니다. 이름이 페퍼입니다. 자, 페퍼인데요. 걔가 뭘 했어요? 손정희 씨 옆에 앉아 있습니다. 요만합니다. 그때 손정희 씨가 소개하죠. Yeah, this is a pepper. 그랬더니 페퍼가 손정희 씨 페퍼 했더니 얘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정희 씨가 웃는 웃음은 진짜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눈꼬리가 안 올라가셨잖아요. 그걸 구별해냈죠. 손정희 씨가 그거 보고서 팍 웃죠. 그때 드디어 진짜 웃음을 웃으시는군요. 네, 얘가 19만 8천 원입니다. 19만 8천 원. 20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상상을 로봇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빨리 올 건지를 우리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컴퓨터 쓰시잖아요. 여러분이 쓰시는 컴퓨터가 그 옛날에는 1기가에 얼마였어요? 지금 1기가는 팔리지도 않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IT 산업은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산술급수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휴머노이드 기능이 있는데 네. 일본 가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요양병원 가면은 다이와 하우스 일본 최대 주택업체입니다. 그 일본 주택업체가 뭘 했냐면 휴먼로이드 만드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주택업체가 그걸 왜 인수하느냐? 왜? 요양업체 건설해야 되거든요. 그럼 요양업체 지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실버타운 짓는 겁니다. 그럼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셔서 여러분 뭐 외로우시잖아요. 근데 애완견은 똥 싸고 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완용 물개를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20년 뒤면 그 가격이 얼마나 싸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20년 뒤에는 운전 안 하시고 애완용 로봇하고 노실 거예요. 그럼 그 산업을 누가 먹을 거냐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산업을 먹을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타크니만 갖고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야, 이거 봐라. 구글 봐라. 애플 봐라. 야, 그래서 도대체 이제 나온 거죠. 저놈들은 사원을 어떻게 뽑지?